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 중 하나다. 우니온과 브레멘 등에 연승하는 등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에 성공하며 강등권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렸다. 슐루터백과 하우레우, 마치마의 최종 수비는 그 기간 3차례나 클린시트를 합작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뽐냈고 오니에카의 수비 라인 보호도 탄탄했다. 마우리스와 TH의 골 결정력만 더 올라가면 중상위권 도약도 노릴 만하다. 라이프치히는 장파울리를 잡고 드디어 무승에서 벗어났다. 보움과 우니온 등을 상대로 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는데 세슈코와 사비시몬스의 연속골로 원하는 결과를 냈다. 비록 팀의 센터백인 오르반이 퇴장당하며 이번 원정에 결장하는 건 아쉽지만 클로스터만이 그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아우크스의 최근 흐름이 대단한 건 맞다. 또 그들의 홈 경기 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이다라와 바움가르트너, 세이발트 등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난 데다 시몬스가 공격 전개를 이어나갈 원정팀 쪽으로 더 눈길이 간다. 세슈코어와 오펜다의 적극적인 문전 침투도 있을 라이프치히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볼로냐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볼로냐는 레체 원정을 지배했지만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베로나전 패배 이후 나선 9경기에서 4승 5무로 무패를 달리며 챔스권 팀들을 추격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리그 3위인 아탈란타를 잡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리그에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카스트로가 조커가 아닌 에이스로 본인의 역할을 잘했고 프루어와 포베카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토리노 역시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 라운드 제노아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피오렌티나와 유벤투스, 아탈란타 등 강팀 상대로도 승점 추가를 잘했다. 사나브리아의 골이 줄어든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블라시치와 카라모 등이 측면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마리판이 버티는 수비도 탄탄하다. 가장 최근 패배를 안긴 볼로냐 상대로 리벤지를 노리고 나서는 이번 일정이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토리노는 마리판과 발루키에비치 등 각각 자국 국대 대표팀의 수비를 책임지는 탄탄한 최종 수비가 있다. 리치와 리네티의 중원 경기력도 믿을만하다. 그러나 원정팀의 강한 압박에도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위기를 타개할 프루어와 모로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카스트로와 달린가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볼로냐 상대로 승점 추가에 실패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브레스트와 대 오세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주중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완패했다. 16강 진출을 위해 나선 플레이오프 일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3골차로 대패하며 탈락이 유력해졌다. 다음 주 원정에서 4골차로 승리하면 16강으로 갈 수 있지만 최근 파리 상대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기에 말 그대로 가능성이다. 그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하며 리그 순위 상승을 노릴 것이다. 오세르는 최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원정 연패 중이다. 모나코전 사실점을 비롯해 연속 멀티 실점 중인데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 디오만데와 오쇼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는데 상대의 공간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고 오어서의 중원 존재감도 아쉽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파리 상대로 2경기 8실점하며 연패했지만 파리를 제외한 팀들 상대로는 4연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리그 9골을 기록 중인 아우르크를 빌소에 시마와 파브레 등이 홈에서 오세르의 불안한 수비를 몰아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퀸즈파크 대 더비카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퀸즈파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코번트리에 패했다.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프레이와 사이토를 앞세워 역습에 나섰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블랙번을 잡았기에 연승에 도전한다. 에일리아스 체어와 마이클 프레이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더비는 지난 라운드에서 옥스포드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나선 경기였기에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고 수차례 좋은 기회도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살베센과 레잉의 투톱이 나섰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예이츠가 후반 조커로 나섰는데 문전 마무리가 아쉬웠다. 퀸즈파크의 승리를 본다. 더비는 시즌 초반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며 강등권 언저리로 추락했다. 필립스와 클라크 등이 나선 수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는 최전방의 골 결정력이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체어와 마이클 프레이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퀸즈파크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첼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리그 10위로 내려간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FA컵 4라운드에서 첼시를 잡고 기세를 올렸다. 반 헤케와 덩크 등 장신 센터백들이 은쿵쿠와 콜 팔머를 앞세운 첼시의 공세를 저지했고 일본 국대 공격수인 미토마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노팅엄 원정에서 충격적인 7실점하며 분위기 저하 문제가 있었는데
강팀을 잡고 바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첼시는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한 FA컵에서 패했기에 리그 일정을 통해 리벤지가 필요하다. 리버풀이 달아나는 리그 우승 경쟁에서 다소 밀렸지만 다음 시즌 챔스 복귀를 위해서는 순위 유지는 물론 2위인 아스날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컵 대회에서 결장한 니콜라스 잭슨을 비롯해 마두에케와 산초가 스리톱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리그 최고의 볼란치인 카이세도가 중원에 나설 것이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다소 힘을 빼고 나섰던 컵 대회와 달리 이번 원정에는 풀핏으로 임할 것이기에 브라이튼에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흰세루드와 아야리가 중원에 나설 홈팀 상대로 카이세도와 엔조가 중원을 장악할 것이고 마두에케와 산초, 네투와 은쿵쿠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덩크의 느린 발을 공략할 첼시가 승리하고 FA컵 패배를 갚아줄 것이다. 6번째 경기 지로나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라스팔마스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빌바오에 패했다. 에레라와 반더 피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라인 보호에 집중하며 나선 경기였는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유럽 대항전에 갈 수 있는 순위권과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 홈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치강코프와 아벨 루이스, 스투아니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헤타페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다. 코파델레이에서는 리그 2위인 아틀레티코에 패하며 탈락했지만 소시에다드와 알라베스의 원정 승리를 따낸 것을 비롯해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 중이다. 많은 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팀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강력한 수비의 힘이 대단하다. 접전을 본다. 승리가 필요한 지로나가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나서 상대를 몰아치려 할 것이다. 아스프리아와 포르투 등 최전방에 힘을 더할 선수들의 선발 출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원정 3연승을 달리는 데다 아람바리의 수비 보호가 있을 헤타페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긴 어렵다. 도밍고스와 디에고, 리코 등의 탄탄한 수비도 있을 헤타페가 다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